반갑습니다. 만나쌤입니다. 이번에는 건설공사의 토목의 취업과 미래 방향 중에서 공고와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중학교 3학년 2학기 이상의 학생들부터 30대 중반까지 전업이나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은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공고라고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30대 후반 되기 전까지 미래를 좀 약간 불확실하다면 토목으로 방향을 잡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걸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능사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거고, 취득을 하게 되면 실무 경력 1년 이상이면 또 산업기사를 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산업기사 취득 후에 실무 경력 1년 있으면 기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만으로 기사까지만 가도 웬만한 시공에서는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사례의 경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꼭 토목과를 안 나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뤄낸 사람이 있고, 그분은 2년 동안 준비하고 도전한 끝에 지금은 6천만 원 이상 받고 계세요. 실제 사례입니다. 이 실제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저는 공고 졸업생입니다. 공고를 졸업하고 전문대를 졸업하고 4년제를 편입해서 졸업함으로써 학교를 다니는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격증은 공고에 있을 때 취득할 수 있는 기능사 자격증인 측량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워드 프로세서가 있고, 전문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산업기사 자격증인 토목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나 4년제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사 자격증인 안전기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으로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토목시공 기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공고 출신인 저도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의 자리에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각각의 자격증 취득으로 건설공사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고와 전문대 4년제 얘기를 했고요. 이 각각의 자격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공고와 기능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요, 이제 토목과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쭉 써왔는데, 이제는 너무 바뀌는 시대라서 이 전통성 가지고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 과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바꿀 수 없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돌아보면 토목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공고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제 학교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건축과, 기계과, 토목과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건축 그래픽 디자인과, 그리고 전자기계과, 반도체 화공과, 공간 드론 토목과, 전자전기과 이런 식의 이름으로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공간 드론 토목과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의 학과를 좀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공간 드론 토목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토목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리고 도로, 철도, 교량, 공항, 상하수도, 측량 기능사, 콘크리트 기능사. 이 단어만 봐도 이미 토목과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 종류를 보면 측량 기능사, 콘크리트 기능사, 건설 재료 시험 기능사, 지도 제작 기능사, 지적 기능사, 전산 응용 토목 제도 기능사가 있는 거죠. 이 기능사는 어떤 공사의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고, 이 자격증이 없어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격증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타인의 눈과 이 회사의 취업 과정입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취업을 진행하고 사람들을 채용할 때 그 지원자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혹시나 문제는 없는지, 입사해서 다른 직원들과 사고는 치지 않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할 때 출신 학교를 보고, 학교 성적을 보고, 자격증이 필요한가는 자격증 유무를 확인합니다. 뭐, 그냥 서류 전형이라고 말하는 과정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회사가 모르는 지원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일은 잘 못해도 성적이 좋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일은 너무 잘하는데 성적은 중간이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회사에서 채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을 고를까요?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는 것은 채용 전이기 때문에 회사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기능사는 자격증에서는 가장 기초이긴 하지만 취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서류 전형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능사 하나면 될까요? 당연히 고등학생이면 대부분 하나 정도는 답니다. 1년에 4번씩 필기시험을 총 3년 동안 12번 칠 수 있거든요. 내신 성적을 위해서라도 대부분 딸려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 정도는 답니다. 그래서 저는 2개 또는 3개를 추천합니다.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시에도 쓸만한 놈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2개, 3개 들고 있으면.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토목과의 이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측량기능사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측량기능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될 구조물의 위치와 높이를 측정해가지고, 어, 공사를 설계 도면과 이 현장이 일치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측량 기계인 그 광파기와 레벨, GPS 등을 이용해서 산을 깎던가 흙을 쌓던가 이렇게 해서 평탄하게 만들고 땅 밑으로는 관이나 뭐 지하 구조물을 시공해서 물을 원활히 빠져나가도록 하고 하천이 있으면 교량을 만들고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업무가 측량입니다. 이 측량 기능사는 이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숙달됐을 때 측량 기능사를 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는 콘크리트 기능사입니다. 콘크리트 기능사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레미콘 공장의 품질관리실에서 업무를 주로 합니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생각이 편하십니다. 근데 다 레미콘 공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콘크리트 기능사는 주로 그렇게 간다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저희 이 건설 현장의 주요 재료는 철분과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를 레미콘이라고 쓰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길 가다가 이런 차들 보이시면 아 레미콘 싣고 가는구나, 아 콘크리트 싣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레미콘은 물, 시멘트, 모래, 자갈, 뭐 혼화제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똑같아 보이지만 그 기능과 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우리는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돼서 현장에 반입되는 콘크리트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품인지 확인을 하고 반입을 하고 만약에 이게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면 규정에 맞지 않은 이 레미콘은 공장으로 회차를 시킵니다. 회수를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에서도 콘크리트 기사가 필요하고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기능사가 필요합니다. 기사 기능사 다 동일한 자격증인데 고등학생이니까 기능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격증이 콘크리트 기능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라고 있는데 이거는 성향은 콘크리트 기능사와 비슷합니다. 레미콘 공장이나 공사 현장의 품질 시험실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좀 전에 보신 이 레미콘 공장의 품질 시험실하고 현장에 있는 품질 시험실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시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근데 여기는 현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밀도 시험이라던가 PBT 시험이라던가 방금 보시면 공장에서 가지고 온 레미콘을
확인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시험까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쓰는 자격증이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입니다. 이렇게 흙들이 보이고 레미콘이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건설재료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해석을 해보면 말 그대로 건설 현장에 쓰는 재료를 시험하는 기능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크게는 철근과 콘크리트지만 흙을 쌓기 위한 흙, 암석, 모래, 골재, 그리고 공사를 위한 파이프, 뭐 경계석, 거푸집, 가시설, 그라우팅 등 무수히 많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 많은 재료를 이용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 재료는 문제가 없는지, 이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지, 공장에서 현장으로 들어온 제품에 하자가 없는지, 또는 이 제품을 외부에 시험을 맡긴다던가, 이 재료에 대해서 사용을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입니다. 지금도 좀 말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쓰려고 하는데, 이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모르시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좀 사용하지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면 대략 난감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는 건설공사의 현장의 품질시험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사무보조 취업 시 꼭 확인해서라는 편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시공회사의 품질관리실을 말합니다. 여기는 레미콘 공장의 품질관리실, 여기는 시공회사의 품질관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 토목이라는 큰 틀에서 분리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자격증이 두 개인 거지, 실제로 콘크리트 기능사와 건설 재료 시험 기능사는 그냥 같은 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따는 게 아니고 둘 다를 취득하셔야 레미콘 공장에도 갈 수 있고 현장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틀에서 자격증을 공부하시면서 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셨듯이 지적기능사라고 있는데, 이 지적기능사는 측량기능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측량은 공사를 위한 업무라면, 이 지적은 개인 또는 기업이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할 때, 이 땅을 매입할 때 측정을 하거나, 이 하는 이유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거를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 업무가 지적측량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설계사에 의뢰해서 이 집의 구조를 잡고 지자체의 공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도면을 제시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지적에 관련된 업무도 들어갑니다. 좀 전에 제가 콘크리트 기능사와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가 같은 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측량 기능사와 지적 기능사도 같은 류로 보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둘 다 노리셔야 돼요.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도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제작 기능사와 전산응용 토목 제도 기능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CAD 프로그램의 한 부분입니다. 이 CAD라는 놈은 도면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전에는 손으로 이 도면을 그렸다면 지금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은 아무래도 건축사 사무소나 엔지니어링 회사의 설계 파트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도면을 설계하고 제작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도로도 이런 설계를 통해서 도면화하고 그걸 제작하고 이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춰서 수정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도면을 그린다는 것은 이 자격증의 특성상 선을 이용한 도면을 그리기 때문에 시험은 이 CAD 프로그램이 아니고 손으로 직접 그려서 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웹툰처럼 잘 그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를 이용해서 제도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되면 쉽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CAD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그릴 수 있다면 이거를 컴퓨터로 그릴 수 있는 건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지울 수 있고 쉽게 굵게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확대하고 이렇게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이 훨씬 쉽습니다. 이상으로 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공고 졸업으로 어떤 취업을 하고 어떤 방향성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고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 후의 방향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4년제 전문대학교 학점은행제 재수 이렇게 학업을 위한 향후 진로를 정한다거나 취업을 진짜 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 선택지가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취업하고 이 알바를 나눈 이유가 있는데, 저는 생각하는 바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의 기준은 취업이냐 알바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뒤에도 비슷한 급여를 받으면 이건 알바입니다. 근데 10년 뒤에는 뭐 10년 전보다 2배 이상은 받고 싶다 그러면 취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20년 뒤에는 그 알바마저도 못할 거거든요. 뭐 저 또한도 그랬지만 대부분 학생은 아직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잘 모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적미적 대다가 교복 입고 학교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밥 먹고 수업 시간에 잡생각도 좀 하고 성적이 나쁘면 좀 속상해하고 꼭 잘해야 될 필요성도 모르겠고 뭐 공부 못해도 되고 PC방 가고 주말에 놀고 뭐 저도 그랬지만 제 아들도 이렇게 지냅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계획이 있어 보이진 않는 게 뭐 저희 집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사업을 하는 부모님, 장사를 하는 부모님, 급여를 받는 부모님. 그 친구들은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함께 지내는 친구들 보면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뭐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돈도 쉽게 버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 평생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해 줘도 돌아오는 반응은 그저 무덤덤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교, 학점은행제, 뭐 재수까지는 공부를 하는 개념으로 뭐 전문대 가셨으면 산업기사 준비하시고 4년제 가셨으면 기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능사는 경력을 취업을 하셔서 경력 쌓으면서 기사, 산업기사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군대도 갔다 오실 거고 군대 갔다 오면 생각 바뀌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본인이 많은 걸 감수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해야 되는 이유가 진학을 하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다거나 진학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하기 싫다거나 공부를 하기 싫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본금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2번 진학은 가능한데 공부가 하기 싫다는 이 이유를 제가 좀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대학은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맞습니다.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취업의 문이 넓어집니다. 학점도 중요하지만 전문직은 학점보다 자격증이 우선이거든요. 그럼 뭐 1번처럼 취업을 한다고 공부 안 할까요? 공부합니다. 더 많은 월급 받아야죠. 그리고 더 좋은 회사 가야죠. 이직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뭐 전공 과목을 할 수도 있고 자격증일 수도 있지만 공부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자격까지 가기까지. 최소한 기사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고 내가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고 회사가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거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지금 대기업들도 뭐 지금 엘리트 집단이라 하는 은행조차도 명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조그만 회사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회사들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능력 없는 사람 그리고 급여가 높은 사람 위주로 잘려나갑니다.
열심히 했고 오래 다녔다고 나의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키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든 뭐 본인 전공이든 뭐든 준비해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본인의 실무 능력 향상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까 저희 이번에 주제가 공고와 기능사이기 때문에 공고로서 부득이하게 진짜 채용을 해야 된다면, 요전에는 제가 같이 사이트를 좀 검색했는데 요번에 제가 먼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두 가지 정도 지금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건설, 건축, 토목, 품질관리부 정규직 채용 공고라고, 경력 무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신입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기본적으로 고졸 이상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입도 지원이 가능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력직을 지원하면 얘들은 연봉협의를 다시 하겠죠, 회사니까. 여기서 우대사항이 품질이기 때문에, 제가 품질 시험실에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랑 콘크리트 기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건설재료 기능사가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입니다. 요거를 따시면 이렇게 취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가능성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죠. 두 번째, 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고 봤을 때 토목 인허가 측량 업무, 여기 딱 측량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생각나시죠? 측량 기능사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교 졸업 이상, 당연히 고교 졸업 이상이고, 그리고 신입도 지원 가능, 그리고 측량 기능사가 필요하고, 전자캐드 기능사. 이 전자캐드 기능사라는 게 아까 저희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전산응용 토목 제도 또는 지도 제작 기능사입니다. 근데 단어로 봤을 땐 이게 더 확률이 높겠죠. 지도 제작으로 좀 가기는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우대사항으로 들어가서, 같은 급의 고졸 학생이 있으면 성적보다 자격증이라 했잖아요, 제가. 그럼 자격증 먼저 보고 있는 사람에서 성적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업 사이트는 있는데, 지금 이 보시기에는 이 화면이 사람인입니다, 사람인. 사람인 취업 사이트예요. 근데 사실상 사람인은 토목에서의 채용 시장 규모는 작습니다. 일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사무보조는 오히려 사람인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희는 전문직을 향해 가는 직업이다 보니 이 전문직에 어울리는 채용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단어로 말씀드리면 건설 워커라는 채용 사이트를 건설회사에서 더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자료를 못 찾았어요. 그쪽에서는 산업기사나 기사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직을 대부분 뽑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전문 사이트다 보니까 대부분 경력 위주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구직도 그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채용 기준이 좀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졸이 아니고 초대졸 이상, 전문대 이상 또는 산업기사 이상, 그렇게 건설업계에서 뽑는데, 추후에 기능사에서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때 그때는 건설워커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저는 전문대를 나오고 4년제를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채용 사이트에서 서류 전형이 먼저 통과해야 면접 전형으로 넘어가는데, 서류 전형에서 제가 산업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전문대 졸이다 보니까 회사에 제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에서는 대졸 이상자와 기사 이상의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기 드린 그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상으로 공고와 기능사 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앞에서 얘기 드렸던 초대졸, 대졸의 이야기, 그리고 학점은행제 이야기를 드려야 되거든요. 학점은행제는 제가 왜 얘기를 드려야 된다 하냐면,
앞서 그 실제 사례로 제가 2년 동안 공부를 알려드려가지고 노력하셔가지고 그분이 취업하면서 초봉으로 4,800만 원 받으셨고 지금 6천만 원 넘게 받으세요. 그게 이제 경력이 쌓이는 거고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학점은행제로 전문대졸과 4년제를 커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추후에 자료를 또 이렇게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